이제 우리 3, 4분기 그 새벽 컴퓨터 교실 이제 오늘 첫날 시작할 겁니다. 바탕화면이라고 하죠. 이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다 있는데 여러분도 있으시겠죠? 한컴 오피스 한글 2010이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 한글 2007이라는 아이콘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보일 텐데요. 얘를 한번 다 실행해 볼 겁니다. 먼저 한글 2007이라고 하는 거 빨간색으로 된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뭔가 이렇게 작동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보세요. 화면을 이렇게 내려놓고 다시 한글 2010을 또 실행해 볼 겁니다. (2007) 도 있고 2010도 있잖아요. 예. 자,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하나는 2010이고 하나는 2007인데 아이콘의 색깔이 요 시작 버튼 눌러보시면 여기에도 보통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없으신 분도 있고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한글 2007이 2010이 있어요. 근데 2007은 빨갛고 2010은 퍼렇고 그래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공부하는 프로그램은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서를 작성한다는 말은요, 문서를 작성한다는 말은 글을 쓰고 키보드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꾸미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화면에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하셨어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제 영어로는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죠. 워드 프로세서. 글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바꿀게요. 워드 프로세스라는 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한글 2007도 있고 한글 2010도 있고 한글 2014도 있고 MS에서 만든 MS 워드 2007도 있고 그 다음에 MS 워드 2010도 있고 그 다음에 MS 워드 2013도 있고 종류는 많아요. 워드 프로스 종류는 많아요. 예.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한글이냐 워드냐 MS 워드냐 이 두 가지를 쓰는데 뭐 그 외국 사람들은 또 이거 말고도 또 쓰는 게 있겠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키보드로 글을 입력하고 꾸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꾸미는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메뉴에서 설정해요. 메뉴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면 메뉴판이 있잖아요. 내가 단골집이면 메뉴판 안 보고도 시키지만 처음 가는 식당 같으면 주인장 메뉴판 좀 줘보세요 하고 메뉴판을 보고 여기서 어떤 음식이 잘 나가는지 어떤 게 맛있고 비싸고 저렴한 건지 알아야 주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파일, 편집, 서식, 보기, 도움말 이렇게 메뉴판이 위에 있어요. 근데 이 메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메뉴가 나와요. 보통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펼쳐져요. 메뉴가. 근데 이 메뉴를 우리는 풀 다운 메뉴라 그래요. 잡아 당긴다 그래서 풀 다운 메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추세로 바뀌냐면은 이 추세가 이제 구조에서 좌에서 우로 가는 메뉴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리본 메뉴라 그래요. 리본 메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제 바뀌었냐면요. 미국에서 MS사에서 2007년에 바꿨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엑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엑셀 같은 거, 파워포인트. 얘들을 보면은요, 메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위에 메뉴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메뉴를 누르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메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쭉 펼쳐져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내려왔는데, 얘는 메뉴가 옆으로 펼쳐지거든요. 이런 걸 리본 메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 메뉴 구조가 국제적으로 이제 통용이 돼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글 2010은 2007년에 만든 게 아니고요. 2006년 10월 9일 날 만들었어요. 한글 프로그램은 2010년도 버전을 만들어서 출시한다. 그러면 2009년 그 해 전해에 한글날 출시를 해요. 그러니까 아래 한글 2014가 최종 버전인데 2013년도 한글날 나왔어요. 항상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처 메뉴판을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메뉴로 그냥 옛날 구조로 그대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만들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컴퓨터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예를 쓰지만 직장에서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는 요 버전이 아닌 요거 위에 거 새로 나온 거 그거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눌렀어요.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옛날 메뉴가 나오고요. 글자를 누르면 리본 메뉴가 나오게끔 두 가지 메뉴를 다 집어넣어 놨어요. 이렇게 글자를 누르면 새로운 메뉴, 화살표를 누르면 옛날 메뉴, 이렇게. 그래서 폴다운 메뉴라는 거하고 리본 메뉴 두 가지 구조를 동시에 집어넣어 갖고 쓰게끔 해놓은 거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이 과정을 배우시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이왕이라면 2010년도 버전보다는 2014년도 버전이 어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를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2010 가지고 할 겁니다. 2010 가지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 하단에 간혹 요렇게 화면 메뉴를 리본 작업 표시를 제가 올려놓고도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는. 자, 한글 2010 여기를 눌러보면 화면이 바뀌죠. 그래서 2010은 닫을 겁니다. 2010은 닫고 2007은 닫고 2010으로만 할 겁니다. 예. 지금 이제 한글 2010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한 건데요. 이 프로그램에 특성이 있어요. 파일이란 메뉴서부터 시작해서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쪽, 보안, 검토, 도구라고 하는 것까지 쭉 지나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 안에 메뉴들이 들어있고요. 이 메뉴들을 다 활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활용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책 표지를 한번 볼게요. 책 표지. 이 책 표지를 보시면 한글 2010이라는 큰 제목이 보이고 위에는 글꼴이 약간 좀 예쁘게 쉽게 배워 폼나게 활용하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작은 글자로 한글 2010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나무도 보이고 거기 사람 그림도 있고,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좀 흉악하지만 그런 이제 캐릭터를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그리기는 가능한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으면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책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책자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DTP라 그래요. DTP. 탁상 출판이라고 하거든요. 과거에는 이거를 다 활자로 찍었잖아요. 이제는 활자로 안 하잖아요. 인쇄소에서도.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프린터로 인쇄한단 말이에요. 프린터로. 그러면 실력이 좋으시면은 이런 책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을 입력을 해서 출판사로 보내면 출판사에 편집 요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는 배울 게 많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 자주 쓰는 것들,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좀 공부해 볼 거고요. 자, 그러려면
처음부터까지 다 입력도 하지만 미리 입력한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가 꾸미는 연습도 할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일단 내려놓을 겁니다. 자, 인터넷 실행하셔갖고요. 인터넷 실행하셔가지고 내려놓는 건 요거 누르시는 거예요. 여기 밑줄 네모 X라고 돼 있죠. 그때 요거 밑줄 줄 하나 쳐 있는 거 누르시면 얘가 밑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화면 밑에 보시면 알파벳 2자처럼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르시면 이렇게 인터넷이 열리고요. 이 주소에다가 아까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요 별표 보이세요? 인터넷 실행하시면 오른쪽 끝에 눌러서 이정민 원장 찾으세요. 이정민 원장 넣어놨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홈페이지 열릴 겁니다. 교재 자료실에 오셔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이게 교재가 보이고요. 우리 공부하는 교재가 보이고, 여기 보시면은 새벽 컴퓨터 교실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클릭하세요. 얘도 클릭하세요. 교재 자료실이라고 있는 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변하고요. 그 밑에 새벽 컴퓨터 교실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클릭하시면은 여기 책에 이렇게 그림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기수, 지난 기수, 이번 기수 배우는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한글 2010이라고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밑에 회색 글자로 확인하셨어요? 이 새벽 여기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누르시면 화면 밑에 저장. 자, 요거 누르셔가지고 화면 밑에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글을 한번 써볼 거예요. 네, 글을 한번 써보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한번 쓸 겁니다. 같이 쓰세요. 애국가 아시죠? 애국가. 애국가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써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렇죠? 예. 아, 노래 가사가 잘 생각 안 나십니까? 그럼 불러드릴까요? 이거는 그냥 부르기가 참 묘한 노래라. 뻘쭘이. 제가 화면을 좀 크게 놓고 보여드릴게요. 가사가 이상하게 됐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나라 만세. 그 다음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2절 예, 이게 애국가예요. 별로 이렇게 자주 부르는 노래는 아니지만 화면에 보시면 어떨 때는 이렇게 화면이 작게 글자가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면이 크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입력하지 마세요. 입력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입력하는 모습을 좀 보려고 제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보시면 편집, 보기, 입력서부터 도구까지 메뉴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파일이란 메뉴 있죠. 파일이란 글자 위에 있는 글자를 눌러보시면 뭐가 나타났고 다시 누르면 들어가요. 메뉴를 눌렀다가 어떤 메뉴를 누르면 메뉴가 나타나고
그 메뉴를 다시 누르면 변동이 없기도 하지만 이렇게 눌러서 뭐가 펼쳐지는 메뉴는 다시 눌러면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파일이라는 메뉴의 특성은 뭐냐면요, 새로 글자를 쓰거나 또는 이미 만들어진 글을 불러오거나 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을 컴퓨터에서 보관하거나 얘를 인쇄하거나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아니면 끝내기 하거나 그런 용도의 내용이 대부분 파일이에요. 이게 파일이고요. 편집은 얘를 뜯어 고칠 때 쓰는 게 편집이에요. 편집이라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예. 편집이라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여기 편집에 화살표 누르셔도 되고요. 편집에 화살표 누르셔도 되고 편집이란 글자를 누르셔도 돼요. 그럼 편집을 눌렀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 오려두기, 복사하기, 붙이기, 뭐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모양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런 게 있고요. 보기라는 메뉴는 아까 제가 쪽윤각을 보거나 쪽윤각을 안 보거나 이렇게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 눈금자를 볼 건지 가로 눈금자를 안 볼 건지 이런 거, 세로 눈금자 선택하면 보이고 다시 누르면 해제해서 안 보이고. 자, 보기라는 메뉴에 가셔서요, 여기 가로 눈금자 눌러보세요. 가로 눈금자. 그럼 가로 눈금자가 사라지고 다시 누르면 가로 눈금자가 나타나요. 해보셨어요? 보기라는 메뉴. 보기라는 화살표 누르지 마시고요, 보기라는 글자를 누르세요. 네, 누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쪽윤곽서부터 뭐가 쭉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여기 가로 눈금자라는 걸 눌러보시고 세로 눈금자를 눌러보시면 뭐가 안 보이고 다시 그 항목 네모를 선택을 하면 체크 표시라고 하죠. 체크 표시가 이렇게 선택이 되면은 가로 눈금자 세로 눈금자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1, 2, 3, 4 하고 숫자가 보여요, 위에? 이게 눈금자예요, 눈금자. 그럼 이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요, 센티미터예요. 그러니까 얘를 프린터로 인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cm가, 여기 11cm가 채 안 돼요. 10.5cm 지났죠. 여기 10.5cm 지나서 11cm 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프린터로 인쇄하고 나서 자로 재보면 11cm가 채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까지 썼는데 무궁화 삼천리까지는 5cm가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프린터로 찍어서 그러면 세로가 5cm, 가로가 11cm 안에 인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도 보여요, 눈금자가. 그럼 얘 글자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글자를 크게 했더니 야, 이거는 5cm보다 큰데 4cm로 줄여, 3cm로 줄여, 아니야 얘는 10cm만큼 크게 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프린터로 인쇄해서 재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눈금으로 보는 거예요, 눈금으로. 자,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쪽윤곽이라고 있어요. 쪽윤곽 눌러보시고 다시 눌러보시면 화면이 변할 겁니다. 눌러보세요. 눌러보셔야 알아요, 컴퓨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고요, 반드시 눌러보셔야 돼요. 컴퓨터는 눌러보셔야 알아들어요. 자, 쪽윤곽을 누르면, 다시 누르면 화면이 변하죠. 그러니까 윤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세요. 왼쪽에 이렇게 여백이 보이고, 상단에 여백이 보이고, 하단에 이렇게, 오른쪽에. 그 다음에 하단에도 이렇게, 니은자 같은 거 있잖아요. 니은자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좌우 상하 여백을 보여요. 그러니까 얘를 프린터로 인쇄하면 A4 용지 왼쪽에 3cm를 띄워. 여기 눈금이 1, 2, 3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왼쪽에 3cm를 띄우고 애국과 본문을 11cm 안에 찍겠지. 그리고 오른쪽은 이만큼 남는 거죠. 그
그 다음에 글자를 좀 크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5cm 범위에 벗어날 수도 있단 말이야. 얘를 자 보세요. 여기 애국가라는 글자 있죠. 애국가라는 글자야. 애국가라는 글자 왼쪽에다가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여기 옆에 공백 보이세요? 여기 공백?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평상시 화살표는 11시 방향을 가리키는데 이 안에는 I자가 나오고요. I자가 나오고 글 쓰는 날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I자처럼 나와요. 영어 알파벳. 그리고 저 위에 메뉴를 누르려고 보면 마우스 화살표가 11시 방향을 가리키는데 여기 글자 왼쪽에 이 공백에다 갖다 대면 1시 방향을 가리킵니다. 모양새가 다 달라요. 컴퓨터는. 이때 마우스로요. 하나 둘 셋 눌러보세요. 땅땅땅 됐어요? 하나 둘 셋 됐어요? 그럼 다 검해졌죠? 전체 선택하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과거에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했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100페이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밖에다 여기다 대도 되고 하나 둘 셋 그러면 100페이지가 다 블록이 돼요. 전체를 선택할 때 쓰는 명령이 요 여백에다 넣고 3번 클릭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컴퓨터에는 한 번 클릭, 2번 클릭 외에는 없었는데요. 3번 클릭도 있어요. 특수한 경우죠. 자, 그래 놓고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바탕글 대표 함초롱 바탕 10.0 가가가가가 이런 거 보이세요? 지금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이런 메뉴를 제가 클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랫줄에 있는 메뉴는 변동이 없어요. 바탕글, 뭐 대표, 뭐 여기 함초롱이니 가가가가니 이런 것들은 아무리 위에 걸 건드려도 변동이 없거든요. 얘를 기본 메뉴라 그래요. 기본 메뉴. 기본 메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메뉴 중에 10.0이라고 되는 숫자 있잖아요. 그 옆에 보시면 올라가는 화살표,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죠. 그 올라가는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숫자가 증가될 거예요. 숫자가 증가돼요. 그렇죠? 눌러보시면 돼요. 눌러보시면. 그런데 제가 15까지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줄이 이렇게 글자가 커지는 거죠. 그랬더니 변했어요. 줄이 이상하게 꼬여버렸어. 그때는 살짝 내리면 14까지 갔을 때 글자가 줄이 변동이 없이 제일 커진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전체를 선택해 놓고 이렇게 크게 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크게 하면 작게 난 내 마음대로 크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야. 상관없어요. 크게 하셔도 돼요. 작게 하셔도 되고 난 더 작게 할 거야. 코딱지만하게 할 거야. 왜? 컨닝 페이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요약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프린터로 작게 인쇄해 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요약집 공부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요. 요약집을 만들더라도 왼쪽과 위쪽에 공백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A4 용지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 왼쪽 오른쪽 아래에 위에 3.5cm 아래 3cm 왼쪽과 오른쪽에 3cm를 띄고 안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생선 사다가 머리도 큼지막하게 잘라서 버리고 꼬리도 떡 잘라서 버리면 몸통이 안 남지. 그러니까 좌우 상하 여백을 조절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백도 조절할 줄 알아야 글자가 또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많아 공백이. 근데 가장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나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 작업을 안 해요. 종이가 아까워. 이렇게 해서 인쇄해서 제출하면 아까워. 대신에 보고서를 이렇게 쓰면 양은 적더라도 장수가 많이 나와. 장수가. 그렇죠. 여백이 많이 차지했으니까
실제 글 들어가는 공간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글을 쓰더라도 페이지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교수님들은 페이지 많다고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몇 글자인 줄 아세요, 혹시? 얘가 몇 글자로 되는지 모르시죠? 그거 한번 해보러 갈게요. 자, 이제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요.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자, 파일 가보세요. 파일. 여기 보면 문서 정보라고 있어요. 중간쯤에. 중간이 아니 끝부분인데, 새 문서, 뭐 블로그 저장하기, 편집 용지, 미리 보기, 인쇄 밑에 보면 문서 정보라고 있죠. 눌러보세요. 그리고 문서 요약 옆에 보면은 문서 통계라고 있어요. 통계. 그럼 몇 글자로 되어 있어요? 168자. 공백 포함해서. 어딘지 찾으셨어요? 여기. 그러니까 글자만 애국가하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글자만 139자래요. 근데 이거를 원고지로 인쇄하면 한 장 반 정도. 한 장 반 정도 찍힌대요. 한 장 반 정도의 원고지의 분량이래. 그러니까는 우리 그런 거 나오죠. 200자 원고지 20장 내외로 써서 보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원고지에 썼단 말이야. 20장 분량을. 근데 요즘 원고지에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이 컴퓨터에다 입력하는데. 근데 내가 쓴 글이 원고지 200장 분량, 200자 원고지 몇 장 분량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여기 들어서 보는 거예요. 1.4라고 돼 있으니까 20장 내외인데 아직 부족하지. 더 써야지, 독후감을 막. 근데 막 25장, 30장 나오면 안 되잖아. 20장에서 왔다 갔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 나는 아직 원고지가 몇 장 분량이구나 하고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확인 눌러도 되고 취소 눌러도 되고. 자, 여기 한번 더 가보실래요? 도구라고 있어요? 잠깐만, 어디 갔더라? 쪽을 가보세요. 죄송합니다. 쪽. 도구가 아니라. 예전엔 도구라는 메뉴에 있었는데, 이제 쪽이라는 메뉴로 옮겨갔네요. 쪽이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저 끄트머리에 원고지 있죠? 원고지. 여기. 도구가 아니라 쪽이라는 글자를 눌러보시면, 쪽이라는 메뉴로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럼 저 오른쪽 끝에 가면 원고지라고 있을 건데요. 원고지 있으세요? 예, 눌러보세요. 원고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요렇게 해서 열기를 누르시면은요, 빈 원고지가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뭐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개나리 때 병아리 때지 개나리 병아리 때 뿅뿅뿅 봄나들이 쓰면 원고지 쏙쏙쏙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또 누가 그러면 독후감을 여기다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 독후감을 여기다 쓰면 안 돼. 자, 근데 아까 쓴 글은 어디 있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디 갔나 다시 보세요. 밑에 가보시면 그 한이라고 되어 있는 하늘색이 되는 거 있죠. 파란색. 거기다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 있죠.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그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조그만 사각형으로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다 클릭하시면 걔가 이제 열리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원고지를 선택을 해보세요. 그래서 원고지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쓴 글이 없어졌잖아. 근데 여기 한이라는 데 있잖아. 한. 거기다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은요. 클릭도 안 하고 갖다 대기만 했는데 두 개가 보여. 두 개가. 그리고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요, 애국가가 보이고, 오른쪽 갖다 대면 나리나리가 보이고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럴 때 클릭을 하면 이제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난 원고지가 없어졌는데 지금 딴 데 가 있잖아. 딴 데 쪽을 누르면 원고지가 끝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원고지 누르는데 이제는 달리 할 거예요. 보세요. 여기 밑에 요거 현재 문서에서 내용을 가져다 채운대요. 그걸 선택을 하면은, 얘를 선택하는 거 밑에 거에다가 선택하셨죠? 원고지 나왔어요, 선생님? 그럼 요 밑에 요 글자 있죠? 현재 문서에서 내용을 가져다 채운다라는 거.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열기를 누르면은요, 내가 쓴 독후감이 원고지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아직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원고지 쓰는 공부를 하더라고요.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그 전인지. 그러면 밤중에 퇴근하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아빠 원고지. 그 원고지를 어느 밤중에 사가냐고.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갖고 들어가면 되는데, 저희 집은 아빠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슈퍼맨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없는 것도 사오라 그러면 사다 주는 줄 알아. 왜? 물어보죠. 원고지에다가 써가야 된대. 뭐를? 독후감을. 독후감은 써놨냐 했더니 컴퓨터에다 해놨대. 알았어. 그럼 자. 아빠가 아침에 해줄 테니까. 그래갖고 독후감 썼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 이제 원고지에다가 원고지로 불러온 거죠. 그렇게 원고지로 나왔잖아요. 그럼 얘를 프린터로 인쇄하는 거예요. 보세요. 얘를 프린터로 이제 인쇄를 하면은요, 이렇게 찍혀 나와. 원고지 한 10장 분량으로 독후감 써놓은 거를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걸 프린터로 인쇄를 쫙 해놔. 그리고 이렇게 리본으로 예쁘게 묶어가지고 책상에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애가 눈 뜨고 눈 비비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원고지에 써놨잖아. 그럼 이제 씩 웃고 학교에다 가져가죠.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또 이 재밌는 거라. 야, 실력도 좋지. 야, 이걸 표를 그렸냐? 가로 세로 표를 그리고 거기다 한 글자 한 글자씩 맞춰 쓰는 것도 어려웠겠다. 그래갖고 칭찬은 받았는데, 아빠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했더니 지가 그동안 써놓은 글들 있잖아요. 동시 같은 거. 그것도 다 원고지로 올려놓고 다 인쇄를 해서 또 한꺼번에 가져갔나 봐, 학교에다가. 선생님 보세요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그래 너 참 잘한다 하고 칭찬을 해줬대요. 그래갖고 얘가 또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 게 있었니? 그러더라는 거지 이제.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기가 없는 거지 뭐. 이게 베일에 가려 있어야 재밌는 건데 다 들통났잖아요. 그렇죠. 아니나 달라 작은 애도 그러더라고. 그 이제 큰 애가 눌러봐.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이제 원고지하고 칙 하더라고. 프린터로 찍어서 학교에다 제출하고. 그건 쉽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종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표를 그려가지고 이 표를 200자 원고지니까 옆으로 20칸이 들어가나요? 칸이 줄이 10칸이고 줄이 열이고 칸이 20개인가요? 이렇게 만들면 아까 그 원고지랑 다르잖아. 사이사이도 다르고. 그럼 여기다가 국, 가 다 따로따로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근데 글자를 하나 잘못 썼어. 하나 밀려야 돼. 그럼 지우고 또 옆으로 가서 이거 못하지. 그러니까 그 선생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진짜 고생했다 너. 그 고생을 해가지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진짜. 그렇게 또 빨간색으로 다 바꿔가지고 선두. 근데 그게 아니었죠. 알면 되게 쉬워요 컴퓨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고지도 작성하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빈 원고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직접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존에 썼던 글을 가지고 원고지로 옮겨서 인쇄를 하셔도 되고. 근데 원고지가요, 종류가 많아요. A4 용지 원고지도 있고요. B5 원고지도 있어요. 근데 A4 용지에다 인쇄를 하면 여백이 좀 많아요. 예. 그 다음에 400자 원고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고지는 1000자까지 있어요. 1000자 원고지, 400자 원고지, 200자 원고지. 그래서 예전에 소설 쓰시는 분들은 1000자 원고지 썼다 그러더라고요. 200자 원고지는 종이가 너무 많아. 1000자 원고지는 이만한 종이에요. 원고지가 커요. 그러니까 논술 있죠, 논술. 대학에서 논술 시험 보잖아요. 그럴 때 요런 종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장에 1000글자 들어가니까 3장을 주고 2500자 내외로 쓰시오, 이렇게. 그러면 세 번째 페이지 절반까지 써야 되는 거죠. 그거를 머리에서 염두를 해두고 글을 키보드로 쓰는 게 아니라 연필로. 그러면 원고지 띄어쓰기라든지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보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그렇게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러죠. 네. 자, 우리 책을 좀 볼게요. 책은 사다 놓고 안 보면 재미없잖아. 이 책이요, 그 컴퓨터 학원들 그 지정 교재래요. 컴퓨터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컴퓨터 교육 협의회 이렇게 써 있는데, 예. 제가 모셨던 저희 오너가, 저희 학원을 제가 운영을 했는데, 제가 모셨던 그 오너가 이 협의회 회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학원은 안 나오시는 거야. 다 이 협의회로 출근하시고, 제가 원장 역할을 한 거예요. 학원을, 강사가. 예. 그래서 14년을 제가 생활하고 이제 나왔죠. 한 학원에서. 그런데 그때 이런 책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참 잘 만들었잖아요. 그럼 학생들 보고 입력해보세요, 요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라고 하면 공부가 되는데, 그때 이런 책자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종일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그 목차 한번 볼게요. 목차. 첫 번째는 한글 화면. 이 화면의 구성을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지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백이 너무 많다, 여백을 좀 줄이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용지, 여백을, 편집 용지를 설정을 하고 이런 걸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글을 쓸 줄 알아야죠. 글을 입력을 해야 꾸미든 할 거 아닙니까? 애국가를 입력하던, 나리나리 개나리를 입력하던 글자를 쓰고, 그런데 우리말만 입력하는 건 아니죠. 영어도 있고요, 대문자 소문자도 있고요, 숫자도 있고요, 특수기호도 있어요. 특수기호, 전화기 모양, 하트 모양 이런 거, 목욕탕 모양 이런 거, 키보드에 없는 특수한 글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입력을 해야 되고요. 또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선생님 같으면 수학식 있잖아요. 수학식, 뭐 루트 3, 뭐 y제곱, 뭐 이런 거, H2O 화학기호 같은 거, 그런 것도 입력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다가 수식이라고 있어요. 수식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여기에 보면 뭐 루트 얼마 뭐 이런 거 쓰는 것도 있고, 루트 4 이런 거 쓰는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H2O, 여기는 이제 숫자를 이렇게 아래다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Y제곱 같은 것도 이렇게 쓰는 거죠. 위에다 쓰는 것도 있고, 이러한 글자 입력하는 게 있고요. 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표시 나누기 표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알파 이런 거, 알파와 오메가 이런 거 보이죠? 그리스 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런 거, 이런 것도 입력하는 게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어요. 이런 기호들, 이런 수학적인 기호들도 있고요. 예. 여기 보면
뭐 부분집합, 교집합, 뭐 차집합, 합집합 뭐 이런 거, 시그마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기호들도 보이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이런 걸 입력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만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인 걸 해보는 거죠. 실무적으로 우리 친구들 주소록도 만들어서 개모임을 하는데, 등산회 모임을 하는데 멤버가 10명이야. 그럼 그 10명의 멤버를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서 예쁘게 인쇄를 해서 코팅을 해서 주면은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 줄 알아야지. 이만하게 인쇄해서 주면 싫어하지. 조그맣게 이렇게 수첩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코팅을 딱 해서 주면은 친구들이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모임의 멤버들이.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교육과정 안내장 같은 것도 만들고, 레시피라 그래서 오늘의 요리는 예를 들어서 청국장 찌개를 끓인다 그러면 1. 물을 끓이고 청국장 넣고 두부 넣고 끓인다. 이게 아니잖아. 뭐 육수를 낸다 그러면 육수, 다시마 육수, 멸치 육수, 그럼 멸치 그림도 가져와야 되고 다시마 그림도 가져와야 되고, 또 두부 뭐 호박 이런 것도 그림을 가져와서 인터넷상에서 그림 가져와서 그런 거를 또 종이에다가 화면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보기 좋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프린터로 인쇄를 해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게 생활이 돼 있어요. 컴퓨터가. 저희 집 문화가, 다른 집은 몰라도 저희 집은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뭐 방송에서 뭐 이 음식에 관한 얘기 나오면은 인터넷상에서 그거 찾아가지고 그걸 프린터로 인쇄해서 뭐 이렇게 제공을 한다든지 그렇게 저는 작업을 해요. 뭐 가계부 만드는 것도 있고, 뭐 초대장, 약도 같은 걸 그리는 기능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요 참 재밌는 기능들이 많아요. 여기 잠깐 보시면요, 그리기 마당이라 그래서요, 이렇게 곰인형 그림, 강아지 인형, 기차도 보실래요? 기차 그림도 있죠. 로봇 그림도 보여요. 로봇 그림도 보이고, 여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설명상자, 또 클립아트에 가면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돈 그림도 보이고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그림들이 제공을 해주거든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약도 같은 것도 만들고, 여기 지도 그림도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약도 이게 뭐 신호등, 버스 정류장, 뭐 다리, 뭐 지하보도, 육교 같은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육교 그림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길도 있어. 여기는 사거리, 삼거리 뭐 이런 것도 보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 가지고, 여기가 뭔데, 여기 건물이 있고 여기 성당이 있어. 그럼 성당 그림 같은 것도 여기 있거든. 이렇게 교회도 있고 뭐도 있고, 여기 교회가 여기만큼 있대. 여기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예쁘게 나왔다. 우리 집은 여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우리 집 건물을 여기다 하나 딱 그려 넣어야지. 여기 우리 집하고 여기다 글자를 써놓으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봐야 돼. 할 게 많아요 사실은. 자, 그러는 사이에 인터넷이 자료를 다 다운로드 받았대요. 여기 다 다운로드 완료됐습니다. 떴네요. 그렇죠? 그럼 폴더 열기 눌러볼 겁니다. 폴더 열기. 밑에 보면 폴더 열기라고 나와요. 인터넷. 그 폴더 열기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일 텐데, 폴더 열기 누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거기 있는 폴더 열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보이세요? 안 보이신 분 말씀하세요. 네. 명이 자 315-5210-B.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집은 압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F2번 키를 누르면 이름 변경이 되는데,
이 뒤에 있는 걸 건들면 안 돼요. 꼭 글자만 앞에 있는 것만.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자는 거지. 그리고 엔터를 탁 치면 오케이, 이제 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사용을 못해. 얘가 보따리로 쌓여 있어요, 지금. 얘를 보따리를 풀어야 돼요. 보따리를 풀어야 꺼내놓기가 쉽거든. 자, 보따리 풀러 갑니다. 저 따라하세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앞집으로 압축 풀기, 여기에 압축 풀기, 한글 2012 압축 풀기 이런 글자가 보일 겁니다. 그 한글 2012 압축 풀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압축 풀기가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긴 거. 압축 파일 미리 보기 말고 그 압축 풀기라는 것 중에 제일 긴 거. 얘를 누르시면 돼, 항상. 그럼 얘가 압축이 쫙 풀릴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다 풀었대요. 이게 보따리로 쌓아놓은 건데 보따리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내용을 못 꺼내니까 보따리를 풀어야 돼요. 그 풀어놓은 게 이거야. 그 노랗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노랗게 되어 있는 거. 그게 압축을 풀어놓은 거라. 자, 그리고 얘를 여기다 두면 힘들어요. 얘를 여기 왼쪽에 문서라는 글자 보이세요? 문서? 여기 왼쪽에 문서라는 글자 보이세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라이브러리? 아니면 라이브러리 밑에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이 보이세요? 그러면 요 한글 2010을 끌고, 마우스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갈 거예요. 끌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 문서라고 보이시죠? 문서. 문서라는 동네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마우스를 뛸 거야, 이렇게. 그리고 휙 가. 얘가. 우리가 지금 필요한 자료가 요거잖아요.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 이 안에 있는 자료가 보이는데요. 여기 보니까 동영상 강의도 있어요. 동영상 강의. 그러면 이 책을 쓰신 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동영상을 여기다 만들어서 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좀 볼게요. 어느 정도로 영상이 제작이 되어 있는지. 볼륨. 동영상 강의 클릭했어요? 예. 입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책을 쓰신 분이 여기다가 이 프로그램을 설명해 놓은 거라고, 강의를.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강의를 해서 아까 올려놓는다 그랬잖아요. 어디냐면은 여기 공부방에 가시면은 어제 했던 수업, 다른 반에서 수업했던 것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업들을 제가 이제 메모할 거 있으면 메모도 해놓고 이게 동영상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여러분 우리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도. 근데 몰입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수업 때 강의 들리시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해지원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자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강의한 건데, 예, 또 마찬가지로 강좌가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은 이 강좌를 또 들으실 수가 있어요. 둘째 날이죠. 둘째 날 수업하는 건데요. 엑셀을 제가 실행을 해보고요. 그게 이제 공부방이고, 요거는 지난 기수까지 2, 4분기까지 작년서부터 제작했던 동영상 강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수업하는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동영상으로 제작을 가급적이면 다 하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면 들으시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과정 들으시면서 다른 과목까지 다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304페이지부터 쭉 이제 오늘 설명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구멍이 뚫려서 이제 뚫린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요렇게 제가 설명을 해 놓는 거니까 오늘 가셔서
교재 자료실에 있는 우리 교재, 요 교재, 성한당 교재 중에 아래 거 있었잖아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잘 모르시면 제 강의를 쭉 들어보세요. 그럼 거기 강의 설명하면서도 제가 했던 내용을 그대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오세요. 오셔갖고 또 배우시면 되지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걸음마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타자가 더디면 컴퓨터 실력이 안 늘어요. 절대로. 타자가 빠르면요 자신감이 생겨서 다 잘 되는데, 타자가 더디면 의기소침해요. 남들은 보니까 잘하는데 나는 못해. 그러니까 막 주눅이 들어. 주눅이. 타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댁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